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교적 큰 폭 1%대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0.5% 가까운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면서 양대 시장이 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무엇보다 또 봐야 할 것이 외국인이 거래소는 물론이고 선물시장, 코스닥 시장까지 대규모로 팔자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유윤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원성차 업체의 또 리콜 악재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단어가 오늘 장중에 내내 생각이 나는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1% 가까운 하락 흐름을 좀 마감한 데 따라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좀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나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장중에 북한과 관련돼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는 상황이었었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자동차 리콜과 관련돼서의 상대적인 우려감들까지 좀 제시가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현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장중에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잠시 후 수급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지금 9천 계약 이상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도 매도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물론 장중에는 연기금 쪽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좀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의 매도에 대한 규모 자체를 거스르기에는 충분치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도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장중에 또 고조되면서 7원 이상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었는데요. 결국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6원 선에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만 제가 기존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이 가장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변수들, 수급 굉장히 또 좋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중에 일단 2% 이상 하락했었던 것에 비하면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줬고 1% 정도 선에서의 반등을 좀 줬다라는 점은 기존에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과 관련돼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추세적인 훼손 요인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좀 변동성 요인이었다라고 오늘 장에서도 우리가 좀 일정 부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징주로서 자동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현대차가 5% 그리고 기아차가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90만 대에 대한 미국에서의 리콜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난해 판매됐었던 것에 거의 1배 수준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으로에서의 어떤 리콜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의 가장 순매도가 많았었던 업종군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당분간 약세의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리콜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HMC증권의 이영수 차장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보다 상당히 선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중에는 훨씬 더 출렁임이 크지 않았습니까? 3% 중반대까지 하락률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계속 수급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계속 상승세 유지했던 부분들이 오늘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물을 좀 던지면서 또 개인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중한 때 3% 넘는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은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역시 가격 메리트와 또 상향되고 있는 실적 모멘텀에 일단은 집중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많은 매체라든지 또 앞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북한의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면전에 대한 우려, 혹시 국지 도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기존의 어떤 부분을 좀
좀 파악해 본다면은 계획된 어떤 행동이다. 그럼 단순히 우발적으로 즉 컨트롤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일단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의 일련의 어떤 행동들은 전반적으로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우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접근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앞서 계속 언급됐듯이 550선에 대한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장중 한때 540선 초반까지도 밀리면서 투매 현상이 약간 나타나겠지만 결국 연기금과 투신권 중심의 어떤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결국은 550선을 견조하게 유지했고요. 지금 뭐 종가도 보시면은 555포인트로 거의 뭐 전일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역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 큰 축이라 될 수 있는 갤럭시 S4로 중심되는 IT 부품 관련 종목들과 그다음에 신정부 어떤 추진되고 있는 정책 관련 수혜주들 중심의 어떤 접근이 계속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라든지 OLED 이런 갤럭시 IT 부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계속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관련들이 오늘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터라든지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컨텐츠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 같이 투매 현상에서 집중되기보다는 좀 더 그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들은 무려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거의 뭐 투매 양상을 보였는데 보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수급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4,7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거든요. 거래소 시장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앞서 시장을 요약해드릴 때 이미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강화시켰다라는 점, 뭐 우려 요인으로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일정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장중에 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었고 기존에도 3월 초부터 중반까지는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뭐 많게는 4천에서 8천억 원까지도 일단 계약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었군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까지도 매도에 대한 규모 자체가 확대됐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좀 보였던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매수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급격하게 매도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었었고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매도에 대한 규모가 다소 좀 오늘 장에서는 확대됐다라는 쪽의 해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 조금 우려감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선물 시장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어느덧 만 계약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자체는 현물 시장에 다소 좀 선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 대규모의 좀 매도를 보였었다라는 점은 뭐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빠른 회복 자체는 당분간 좀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요인으로서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체크를 좀 해보실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이 기아차는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매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경우에는 또 현대차를 샀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죠.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도 일단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그들의 수익률을 좀 방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오늘 장에서까지 이어갔다라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도 종목인데요. 기관들이 사줬었던 현대차를 외국인들은 대거 팔았습니다. 역시 시각이 함께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도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는 3천억 원, 4천억 원을 팔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거의 삼성전자 쪽에 매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에 매도를 했지만 일단 1,000억 원 미만 수준에서 좀 그쳤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더 확대됐다라는 신호로서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는 쪽의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집중화되는 매도 종목은 없었다라는 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의 수급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 좀처럼 볼 수 없는 또 1,000억 원대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역시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연기금이라는 투신권 중심의 매수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낙폭이 3% 중반대에서 결국 0.49%로 낙폭을 줄였다는 게 가장 오늘 장의 수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의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인의 어떤 매도 물량 때문에 잠시 큰 낙폭을 보였지만은 역시 펀더멘탈 중심 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한 기관 중심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결국은 지수 550선을 일단 지켜냈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대로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좀 회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늘 그랬듯이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그 위축되다 보면은 계속 투매 현상이 같이 이제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이럴 때일수록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의 매수세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좀 따라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종 섹터별로 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을 보겠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또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관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신권에서 500억 이상, 그다음에 연기금도 4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코스피와 견줄 만한 어떤 그런 순매수 규모가 남았는데요. 업종 특징을 보면 앞서 제가 언급을 드린 대로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 IT 쪽에 일단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역시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관련 부품들 또 태블릿 PC가 곧 이어 나올 건데요. 관련된 부품 또 소재 장비 업체들이 일단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역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관련 수혜주 쪽으로 일단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양대 그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역시 오늘 금일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에 각각 250억과 240억 정도의 매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디지털 콘텐츠 쪽이라든지 또 오락문화 쪽에 일단 집중되는 수급, 200억에서 100억 정도 수급되는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주요 상위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의 매수세를 보면요. 지금 SM이 오늘 한 144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역시 엔터 쪽으로 일단 기관 수급이 집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역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제약 쪽에 집중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신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시 모바일 게임 쪽이기 때문에 신정부 그런 큰 테마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FPCB 소재 업체로서 역시 광의로 본다면은 스마트 기기 관련 부품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모드투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요. 3월 달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인바운드 쪽으로 즉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오는 게 3월 달 들어서 100% 이상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파라다이스라든지 여기 없지만 GKL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관련 종목들도 역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수급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또 이런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이 물론 순매도에 나서긴 했습니다. 117억 원. 크다면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였는데요. 하지만 또 기관이 이보다 10배는 넘는 1,300억 원대 순매수를 해줬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도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추세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코스닥 시장에서 겁먹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환 시장의 변동폭도 상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전일 대비 6원 정도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소폭 하락한 마감한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어제까지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북한 리스크라는 대변수와 또 국내 수급이 서로 충돌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북한 리스크가 환율의 상승 대료로서 지속되는 가운데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이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이 상승한 1123원에 개장했고요. 장중 1125원 70전까지 상승하면서 어제 장중 고점을 갱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무제한 자산 매입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고요. 또 최대 40년 만기 국채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달러 엔이 92엔트 후반에서 94엔트 초반까지 상승했고요. 니케이 지수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의 나머지 통화상들의 움직임을 보면 유로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호주 달러 역시 미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이후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 원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매도 개입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6원 30전이 상승한 1124만 8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또 대규모 통화 완화책을 발표를 하면서 외환시장에 또 한 가지 시름을 더 얹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공개된 이후에 엔화가 약세를 재개했기 때문에 달러 원으로서는 대외적인 상승 재료가 한 가지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의 흔적이 포착이 되면서 달러 원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달러 N이 상승할 때 달러 원이 동반 상승할 경우는 N1 환율의 하락이 제한되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달러원 상승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증가로 이어지는 점을 당국이 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매수나 매도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유럽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할 경우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겠고요. 원화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드라기 총재가 하반기 유럽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유로화 반등과 함께 원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과 뉴욕 여교의 시장에서는 달러원이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만 당국의 매도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이번에는 세워봐야 할 시간인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변동성 확대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시장을 외면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에 해당하는 또 개별적인 리스크,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좀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꼭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 따라서의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을 벗어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200일선 부근에서 정확히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줬습니다. 200일선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종가 기준으로서는 이 120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도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준 상황이었었고 장중에 21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점들을 또 근거로 봤을 때에는 아직 코스피 시장 쪽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또 떠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리콜과 관련돼서의 이슈 때문에 물론 투자 심리가 급랭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앞서 외환시장의 동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무제한 매입 시기에 대해서 지금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 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에서 2%까지 급반등을 했고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반등에 대한 흐름 보이면서 다시 95엔 선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의 또 잦은 변동성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특히 또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래소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자면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조심스러운 시점이지만 그래도 또 오늘 기관이 아주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550선을 지켜내는 걸 보면은 개인들이 괜히 투매에 나섰다가 이 상승에서 나만 소외됐다 또 이런 소외감을 앞으로 느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또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면은 일단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일단 매수 확대 또는 뭐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을 일단 방법론적으로 일단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뭐 근거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역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쪽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근거를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일단 2009년 이후에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사이에 장기 박스권이 올해 들어서 일단 돌파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돌파됐다는 게 의미가 낮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역시 3년간에 걸친 어떤 박스권이 올라왔다는 점이 명목적으로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대보겠는데요. 역시 코스피 대비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첫 번째로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또 2분기, 3분기 또 올 2013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총 상장된 기업 중에 70%가 IT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정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신정부와 관련된 그런 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적이 어울려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역시 그 삼성 갤럭시 S4라든지 태블릿 PC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올 2분기부터 또 본격적인 한 단계 실적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가 역시 헬스케어, 바이오, 엔터, 모바일 게임, 결제 서비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 실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모멘텀까지 같이 결부되면서 이 두 큰 어떤 섹터 부분 같은 경우가 코스닥 전반에 걸쳐서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좀 코스닥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리스크 때문에 다소 이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육돼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매매가 하는 초단계가 아니시라면은 결국 이 어떤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 리스크이기 때문에 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초반쯤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 큰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지수대에 대한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일단 비중 확대에 대한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마감 시황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윤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